여러분 통장에서 매달 3만 원씩 10년이면 36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보지도 않는 채널 값으로요. 바로 케이블 TV 요금이에요. 그 돈이 흘러가는 곳, 여의도 방송국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60%를 호령하던 제국이 왜 0.7%의 굴욕을 맛보게 됐을까요? 2026년 현재 연봉 1억 PD들이 사원증을 던지고 도망치고 외주 제작사는 줄도산하고 있어요. 이 몰락이 당신의 지갑과 연금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청률 60%, 한 세대 전만 해도 이런 숫자가 가능했어요. 온 국민이 같은 시간에 TV 앞에 모여 같은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드라마 결말이 궁금해서 잠을 못 자고 다음날 학교와 직장에서 그 얘기로 떠들썩했죠. 2026년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지상파 황금시간대 시청률이 0.7%를 기록하는 날이 있어요. 방송사 고급 수치죠. 100명 중 1명도 안 본다는 뜻이에요. 화려한 여의도 방송국 건물은 그대로인데 안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진짜 비극은 정규직 PD들이 아니에요. 연봉 1억 넘는 그분들은 아직 버티고 있어요. 가장 먼저 피를 흘리는 건 외주 제작사와 프리랜서들이에요. 방송 제작비가 줄면 하청 단가부터 깎거든요. 카메라 감독, 조명 기사, 작가, 스타일리스트, 이분들 대부분 프리랜서예요. 일감이 끊기면 당장 다음 달 월세가 문제죠. 방송국 정규직들은 구조조정 협상이라도 하지만 외주 인력은 그냥 잘려요. 아무도 뉴스에 안 나오죠. 이게 왜 여러분 얘기냐고요? 여러분이 매달 내는 케이블 TV 요금이 이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거든요. 3만 원씩 10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보지도 않는 채널 값으로 그 돈이 나가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국민연금이에요. 연금 포트폴리오에 전통 미디어 기업 주식이 들어있거든요. 이 회사들 주가가 반토막 나면 내 노후 자금도 녹아요. 침몰하는 타이타닉에 내 돈이 묶여있는 셈이죠. 남의 집 망하는 구경이 아니에요. 내 지갑과 직결된 문제예요. 왜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 뿌리를 파헤쳐야 해요. 방송국의 진짜 권력은 돈이 아니었어요. 다른 무언가였죠. 방송국의 본질적인 힘이 뭐였을까요? 콘텐츠 제작 능력이었을까요? 스타 발굴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힘은 편성표였어요. 편성표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몇 시에 뭐 틀지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권력이었어요. 5천만 명의 시간표를 통제하는 힘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엔 드라마 보려면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 앉아야 했어요. 9시 드라마 보려면 9시에 집에 있어야 했죠. 녹화기가 있어도 번거로웠어요. 사람들의 저녁 일정이 방송 편성표에 맞춰 돌아갔어요. 이게 광고주한테 엄청난 가치였어요. 9시에 이 채널 틀면 수백만 명이 보고 있다는 게 보장됐으니까요. 광고비가 비쌀 수밖에 없었죠. 황금시간대 30초 광고에 수억 원을 내도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모든 게 바뀌었죠. 이제 사람들은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은 걸 봐요. 출퇴근 지하철에서 드라마 한 회 보고 점심시간에 유튜브 보고 자기 전에 넷플릭스 보죠. 누가 9시에 TV 앞에 앉아서 기다려요. 시간의 통제권이 방송국에서 시청자 개인에게 넘어갔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편성표라는 권력이 무력화된 거죠. 극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영화 보려면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가야 했어요. 공간의 통제권이 극장에 있었죠. 이제는 집에서 OTT로 다 봐요. 시간과 공간을 가둬두던 물리적 장벽이 사라졌어요. 방송국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권력을 잃은 자들은 보통 발악을 해요. 방송국도 그랬죠. 2014년 방송사들이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유튜브 송출을 중단한 거예요. 우리 콘텐츠 보려면 우리 홈페이지로 오라는 거였죠. 논리는 이랬어요. 왜 유튜브한테 공짜로 콘텐츠를 줘야 하냐? 우리가 직접 플랫폼 만들어서 광고 수익 다 가져가자. 합리적으로 들리죠?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사람들이 방송사 홈페이지로 안 왔거든요. 유튜브는 전 세계 콘텐츠가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한국 방송 클립만 빠졌다고. 사람들이 굳이 다른 사이트 찾아가진 않아요. 그냥 다른 거 보죠. 디지털 쇄국 정책이었어요. 우물안개구리가 된 거예요. 세계가 열린 바다로 나갈 때 혼자 문을 걸어 잠근 셈이죠. 미국 방송사들은 달랐어요. MBC, CBS 같은 전통 미디어들도 유튜브에 클립을 풀었어요. 유튜브에서 맛보기 보고 본방송 찾아오는 시청자를 노린 거죠. 열린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관료주의도 문제였어요. 방송국은 결제 라인이 수십 단계예요. 트렌드가 터지면 바로 반응해야 하는데 국장 결제, 본부장 결제 받다 보면 이미 유행이 지나가 있어요. 유튜버가 하루 만에 올리는 영상을 방송국은 한 달 걸려서 만들어요. 제작비를 메우려고 PPL이 난무했어요. 드라마 보는데 갑자기 무선 청소기가 클로즈업 되고 배우가 멀티밤을 바르죠. 몰입이 깨지는 건 당연해요. 시청자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스스로 문을 잠그고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한국 방송 시장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파이가 너무 작아요. 인구 5천만 명이에요. 광고 시장 규모도 한계가 있죠. 제작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광고 수익은 제자리예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드라마 한 편 만드는데 수백억 원이 들어요. 스타 출연료, 세트 비용, 해외 로케이션까지. 그런데 국내 광고 수익으로 이걸 다 감당하기엔 시장이 너무 좁아요. 예전엔 그래도 됐어요. 경쟁자가 지상파 3개뿐이었으니까요. 광고비를 셋이서 나눠 먹으면 됐죠. 근데 이제 경쟁자가 수백 개예요. 케이블, 종편 OTT, 유튜브까지. 같은 광고비를
수백 개가 쪼개 먹으니 개당 몫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넷플릭스가 게임의 룰을 바꿨어요. 광고가 아니라 구독료로 돈을 버는 모델이에요. 전 세계 2억 명한테 월 10,000원씩 받으면 연간 수십조 원이 들어오죠. 이 돈으로 콘텐츠에 올인해요. 글로벌 동시 배급도 혁명이었어요. 한국 드라마가 공개되면 전 세계 190개국에서 동시에 봐요. 인구 5천만 어항이 아니라 인구 80억 바다에서 노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완전히 달라지죠. 한국 방송사들도 OTT 만들었어요.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근데 각각 따로 놀아요. 넷플릭스 하나랑 싸우는데 한국 OTT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니 힘이 분산되죠. 연합하자는 얘기가 나와도 서로 주도권 다툼에 진전이 없어요. 작은 어항에서 서로 싸우는 사이 바다의 상어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넷플릭스만 적이 아니에요. 2026년 현재 훨씬 무서운 적들이 등장했어요. 첫 번째는 FAST예요.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TV라는 뜻이에요. 삼성, LG 스마트 TV 켜면 바로 나오는 무료 채널들이에요. 굳이 케이블 가입 안 해도 수백 개 채널을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무서우냐고요? 방송국의 마지막 보루가 송출 권력이었거든요. TV에서 내 채널이 나오려면 나를 거쳐야 한다는 힘이요. FAST가 이걸 완전히 우회해버렸어요. 방송국 없이도 TV에서 콘텐츠가 나와요. 두 번째는 생성형 AI예요. 비오, 소라 같은 AI 영상 생성 도구들이 상용화됐어요. 이게 뭘 바꾸냐고요? 방구석 크리에이터가 수백억 제작비 없이도 블록버스터급 영상을 만들어요. 예전엔 특수효과 하나 넣으려면 전문 업체에 수억 원을 줘야 했어요. 이제는 AI한테 프롬프트 몇 줄 치면 나와요. 조직이 아니라 개인이에요. 무거운 방송국 조직이 경쟁 상대가 아니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방송국은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한 편 만들어요. 결제도 받아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고 일정 조율도 해야 하죠. 유튜버는 혼자서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바로 올려요. AI까지 쓰면 품질 격차도 줄어들어요. 느린 공룡과 빠른 포유류의 싸움이에요. 결과는 뻔하죠. 방송국이라는 낡은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 뭐가 들어섰을까요? 방송국에는 최소한의 공익성이 있었어요. 방송심의위원회도 있고 뉴스는 팩트체크를 거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죠.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기준은 있었어요. 그 자리를 알고리즘이 꿰찼어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이 플랫폼들의 유일한 목표는 뭘까요? 체류 시간 늘리기예요. 광고 많이 보게 하려면 오래 붙잡아둬야 하거든요. 뭘 보여줘야 사람들이 오래 볼까요? 자극적인 거예요. 분노, 공포, 혐오. 이런 감정이 클릭을 부르거든요. 알고리즘은 이걸 학습해요.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 추천하죠. 확증 편향이라는 감옥이 만들어져요. 내가 한번 본 성향의 콘텐츠만 계속 보여줘요. 보수 영상 한번 보면 보수 영상만 뜨고 진보 영상 한번 보면 진보 영상만 떠요. 다른 관점을 접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특히 취약해요. 스마트폰은 주셨는데 알고리즘 작동 방식은 안 가르쳐드렸거든요.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영상이 진실인 줄 알아요. 극단적인 주장에 빠져드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어요. 가짜 뉴스도 걷잡을 수 없이 퍼져요. 방송국 뉴스는 그래도 책임을 져요. 오보 내면 정정 보도하고 소송도 당하죠. 유튜브 채널은요. 가짜 뉴스 퍼뜨려도 제재가 약해요. 채널 하나 막히면 다른 거 만들면 되니까요. 낡은 게이트키퍼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괴물이 들어섰어요. 더 교묘하고 더 중독적인 괴물이요. 자,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셋톱박스 코드 뽑으세요. 솔직히 따져보세요. 케이블 TV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대부분 안 보시잖아요. 근데 매달 3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왜요? 해지하려면 귀찮으니까요. 해지 전화하면 상품권 준다고 붙잡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는 거죠. 10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이 돈이 어디로 가요? 대부분 홈쇼핑 채널이 내는 송출료예요. 여러분은 보지도 않는 홈쇼핑 채널한테 매달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전통 미디어 기업 주식을 갖고 있어요. 방송사, 신문사, 케이블 회사 주식이요. 이 회사들 주가가 반토막 나면 내 노후 자금이 녹아요. 침몰하는 타이타닉에 내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점검해보세요. 전통 미디어 주식 갖고 계시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해요. 돈의 물길이 바뀌고 있어요. 방송국에서 빅테크와 플랫폼으로요.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애플. 콘텐츠 소비의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해요. 과거에 돈을 벌었던 곳이 아니라 미래에 돈이 흘러갈 곳을 봐야 해요. 당장 오늘 저녁 거실에 놓인 셋톱박스를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할게요. 방송국의 몰락은 단순한 산업 쇠퇴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던 권력이 개인에게 넘어간 거대한 전환이에요. 그 과정에서 케이블 요금과 연금이라는 형태로 우리 지갑이 갉아먹히고 있죠. 자녀 진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더 이상 번듯한 대기업 방송국에 들어가라고 가르치지 마세요. 거대한 방공호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조직에 기대면 조직과 함께 침몰해요. 스스로 뗏목을 엮어 파도를 뚫는 능력을 길러야 해요. 개인의 전문성과 콘텐츠 생산 능력이요. 조직이 주는 월급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힘이요. 방송국이 무너진 자리에 알고리즘 괴물이 들어섰어요. 더 자극적이고 더 중독적인 괴물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감옥에 갇히고 있어요. 가족들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나눠야 해요. 오늘 퇴근 후 거실에 놓인 거대한 검은색 TV 화면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화면은 당신의 휴식처인가요? 아니면 돈과 시간을 몰래 갉아먹는 유령인가요? 방송국이 무너진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존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